과연 퀄컴이 애플을 이길 수 있으려나? OS를 자체적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은 그러한 특정 헤게모니를 바로 가져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퀄컴이 또 가지고 있는 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달공학 에러입니다. 제가 여러 영상을 만들면서 다양한 분들이 보시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어렵다, 뭐 배경도 모르겠고 뭐 이러한 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제가 이동 중에 편안하게, 브이로그도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퀄컴에 대한 것인데요. 퀄컴이 과연 애플을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퀄컴은 모바일 AP의 최강이다 라고 불리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아이폰의 등장과 함께 퀄컴의 아성이 점차 무너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죠. 미디어텍이라는 중저가 시장을 타깃으로 한 AP 기업이 또 약진을 보이고 있고, 중저가 타깃으로 하다가 이제 프리미엄까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와중에 애플은 A 바이오닉 시리즈를 꾸준히 내놓으면서 쌓아온 설계 역량을 토대로 이제는 M1 시리즈, M2 시리즈, 이렇게 맥용 프로세서도 함께 만들면서 점차 팹리스의 설계 역량으로서 최강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많은 분들이 애플은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제일 처음 애플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나갔었죠. 맥킨토시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맥OS를 집어넣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원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원스택으로 가서 최강의 성능을 내는 그러한 컴퓨팅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게 이제 와서야 제대로 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왜냐? 그 전까지 꾸준히 맥 생태계를 쌓아온 애플의 경우에는요, 아이폰이 터지면서 iOS가 확장이 되고, 그리고 에어팟은 물론이거니와 PC까지 연결되는, 나중에 이제 비전 OS와 결합돼서 비전 프로에도 결합이 되는 구조가 되겠죠. 이렇게 통합된 소프트웨어 역량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역으로 ARM에 있는 인스트럭션 셋을 빌려와서 자기들만의 프로세서를 만든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자기 OS에 쓰이는 특정한 어떤 명령이라든가 그런 단위들이 있겠죠. 거기에 딱 적합한 명령어 셋을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프로세싱이 가능하니까 거기에서 성능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맞춤 정장을 딱 입으면은 자기 몸에 딱 맞는 옷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성복을 입으면은 엑스라지 입을까, 2X라지 입을까, 그냥 라지 입을까 이렇게 입어봤을 때 브랜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미 대량 생산돼서 똑같이 되어 있는 옷을 자기 몸을 역으로 맞추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딱 안 맞는 부분에 그러한 갭이 있잖아요. 근데 애플은 자기가 OS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특정한 프로세싱을 할 때 이 OS들이 특정 커맨드를 던져주고 이렇게 프로세싱 하세요, 더하기 빼기 하세요, 저장하세요, 이러한 명령어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효율적으로 딱딱 맞춰서 설계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X86이라는, 그러니까 인텔과 AMD에서 쓰는 CPU 아키텍처, 인스트럭션 셋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물론 ARM도 계속 아키텍처를 업그레이드 해오면서 7, 8, 9 올라오면서 퍼포먼스를 계속 증가시킨 것도 맞고요. 그런데 퀄컴 얘기를 하면서 왜 애플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느냐, 바로 이 OS와 관련된 부분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퀄컴은요, LTE 5G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모뎀 기술로서 특허권을 가지고 상당히 빠르게 성장한 기업이죠. 그렇게 모바일 AP를 설계하고 역시 AP는 그냥 퀄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키워왔는데, 단 한 가지, 스마트폰 시대에 들어와서 애플이 아이폰이라는 걸 아예 등장시키면서 퀄컴은 안드로이드 지정에 섰고, 그 안드로이드, 구글 안드로이드를 기준으로 해서 AP를 최적화해서 만들어 왔다 이거죠. 그래서 하드웨어 기준으로는 안드로이드 진영이 더 앞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이제 역전되어 가는 상황이 되겠고요. 물론 거기에는 퀄컴이 어떤 파운드리사를 선택해서 제조를 했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팹리스라 하더라도 뭐 삼성 파운드리를 사용했느냐, TSMC를 사용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제조했느냐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났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갤럭시 S23에서는 TSMC에 위탁을 해서 제조를 했고, 거기에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성능을 끌어올렸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아직은 애플이 약간 앞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의미심장한 게 퀄컴의 주 고객사가 누구냐라고 생각해보면은 바로 갤럭시거든요. 갤럭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안드로이드 폰의 가장 프리미엄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다른 안드로이드 폰은 뭐가 들어가냐라고 보면은 중저가형으로 만들어진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같은 AP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미디어텍 같은 경우도 디멘시티를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디멘시티 9900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코어 성능이 올라갔습니다. 무슨 말이냐, 프리미엄 라인업의 스마트폰에도 들어갈 정도를 타깃으로 해서 AP를 점차 고도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럼 퀄컴의 입장에서는 예전에 스냅드래곤 6, 7 시리즈 이러한 애들의 중저가형 대비 A 시리즈로 지금 프리미엄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데, 위에서는 애플이 스마트폰, 그러니까 아이폰의 성능으로 찍어 누르고 있고, 아래에서는 미디어텍이 반격을 하고 있으니까 샌드위치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을 게 갤럭시의 약진이 될 텐데,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갤럭시가 부진하고 오히려 아이폰이 프리미엄 시장을 역공세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퀄컴 입장에서는 정말 위기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퀄컴이 사업 확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퀄컴 하면은 원래는 통신 기업 혹은 모바일 AP 설계 기업, 팬리스 기업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점차 사업을 확장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폼팩터의 확장이 되겠죠. 스마트폰에만 탑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메타 퀘스트 같은 그러한 VR 기기에 들어가는 AP에 맞춰서 SoC를 설계를 해서 들어간다고 하죠. 근데 이거 보면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애플과 유사한 점이 있죠. 폼팩터가 바뀜에 따라서 프로세서를 바꿔넣는, 그러니까 A 바이오닉 칩에서 M 시리즈로, 그리고 M 시리즈에서 최근에는 비전 프로에 들어간 M2 프로세서와 R1 프로세서, 이렇게 폼팩터에 맞춰서 프로세서를 바꿔서 탑재를 하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애플 M 시리즈를 만든 애플의 주역들이 새로 세운 스타트업이 있죠. 누비아라는 스타트업이 있고, 그 스타트업을 퀄컴이 인수를 했죠. 그러면서 ARM 기반의 제대로 된 CPU를 만들겠다 라고 선언을 했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라이온 CPU죠. 최근 알려진 소식에 의하면은 이런 오라이온 CPU의 릴리즈가 늦어지고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CPU 설계가 어렵다는 것이죠. 어쨌든 퀄컴이 가지고 있는 역량은 설계 역량인데, 이거를 확장하려면은 첫 번째로 폼팩터 확장으로서 노트북에 들어가는 CPU 혹은 다른 컨트롤러나 VR 기기, AR 기기에 들어가는 그러한 형태로 확장을 하고, 나중에는 자동차까지도 프로세서를 확장하는 이러한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플랫폼의 변화가 되게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쪽이죠. 현재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쪽은 애플은 뭐 포기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플랫폼을 원스택으로 구축을 하고 있고, 거기에 구글 웨이모는 자체적으로 로보택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 플랫폼으로서는 엔비디아와 퀄컴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프로세싱이 핵심 역량이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퀄컴이 시작할 수 있는 하나의 사업 확장이 될 수가 있겠죠. 최근에 퀄컴이 모바일 AP에 넣었다고 하는 뭐 헥사곤 프로세스니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도 전부 다 뉴럴 엔진이 될 텐데, 이런 NPU들, AI를 처리하는 역량을 점차 설계 역량을 확장해 나가면서 자율주행과 자연스럽게 맞닥뜨려서 퀄컴의 프로세서를 이제 프로모션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연 퀄컴이 애플을 이길 수 있으려나? OS를 자체적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은 그러한 특정 헤게모니를 바로 가져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퀄컴이 또 가지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통신기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전에 모뎀의 핵심이 되는 상당히 많은 특허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애플이 매번 자체 모뎀을 만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여전히 아이폰에도 애플은 퀄컴의 모뎀을 가져와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자체 모뎀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 A 시리즈나 M1, M2 칩 같은 경우에는 ARM의 인스트럭션 셋을 가져와서 팹리스 아키텍처 분들이 잘 만들면은 성능을 낼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모뎀은 조금 다릅니다. 모뎀은 특정한 특허 기술이 들어가야 되고, 예를 들어 우리가 신호를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특정한 신호로 변조해서 만들어서 보낼 것이냐, 그리고 이거를 받았을 때 어떻게 잘 처리를 해서 인터피어런스나 노이즈를 잘 캔슬레이션을 해서 잘 복원을 해낼 것이냐, 이러한 다양한 기술들이 쓰여야만 하죠. 거기다가 블루투스 와이파이 그런 이제 RF 프론트엔드 쪽의 기술들도 다 이렇게 잘 해결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특허, 퀄컴의 특허들을 피해가면서 애플이 만들 수 없다라는 점이 있거든요. 회피를 하면서 퀄컴과 동일한 성능을 내는, 동일한 통신 품질, 릴라이빌리티를 가지는 그러한 걸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만 나오고 실제로 예고가 되고 있지만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OS는 없지만 모뎀에 있어서의 확고한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레버리지로 사용해서 퀄컴이 움직이고 있는데, 추가적인 레버리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업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퀄컴이 또 현재 위태롭다라고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ARM, ARM이 또 퀄컴을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기업이 아니라면은 퀄컴같이 그냥 AP만 만들어서 파는 이런 기업들한테 제약을 거는 건데요. 원래 아암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 비를 청구를 하는데 이제는 스마트폰 전체 가격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새롭게 라이센싱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퀄컴도 좀 약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서로 이제 또 소송하고 뭐 치고받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기업이 살려고 하면은 특정한 캐시카우로서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지만 테크 쪽은 워낙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고 여러 경쟁 기업들이 나오고 새로운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서 계속 확장하고 변화를 해야 되는 그러한 운명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겠죠. 차후에 갤럭시 24에 탑재될 스냅드래곤 8 젠 3 같은 경우에도 3나노 첫 번째 공정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얘기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TSMC의 N3B 공정을 사용하지 않고 좀 가격이 저렴한 노드를 사용할 거라고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경쟁력에 또 차이가 발생하겠죠. 왜냐하면 N3B가 지금 먼저 나와서 이제 곧 나올 아이폰 15 시리즈에 탑재가 될 예정이고요. 그러면은 내년 초반에 또 나올 갤럭시 입장에서 그만큼 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퀄컴에 관련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평소에 너무 기술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어떤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영상도 보지 말고 제 음성만 들으면서 아 이런 얘기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